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우리가 삶에 지쳐 무너지고 싶을 때 말없이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마음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때로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마음이 막막할 때 우리 서로 이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자. 누군가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다지만 우리의 발음은 지극히 작은 것이기에 그리하여 더 주고 덜 받음에 섭섭해하지 말며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먼 회상 속에서도 우리 서로 기억마다 반가운 사람이 되자. 어느 날 불현듯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 서로 마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혼자 건디기엔 슬픔이 너무 클 때 언제고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자리에 오랜 약속으로 머물며 기다리고 더없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저리도록 바라보고픈 사람. 우리 서로 끝없이 기쁜 사람이 되자. 서로 이안이 되는 사람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 박미주와 한잔할까요? 문 열어봅니다. 자, 어제 광주에 용무차 이렇게 다녀오면서 정말 선물 같은 마음으로 다녀왔는데요. 막상 사람들에게 가장 위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 어젯밤에 와서 열심히 네이버를 검색을 했죠. 그래서 서로 이안이 되는 사람이라는 글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글을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조금 전에 오프닝 시에 낭독해드린 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 지쳐서 조금은 이렇게 무너지고 싶을 때도 있고, 아무 말 없이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누군가 조용히 내 옆에만 있어주어도, 그리고 간절한 그리움으로 저리도록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서로 끝없이 기쁜 사람이 되자, 이런 메시지를 담은 글로 오늘 문 열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이렇게 문 활짝 열어봅니다. 찬바람 들어올지 모르니까 문 살짝만 열어놓을게요. 자, 이 곡을 저 선정 너무 잘했나 봐요. 저희 오늘 사실은 저희 잘생긴 서창호 PD님 대신 오늘 미인 PD님이 갑자기 오늘 저희가 대타 기용이라고 하죠. 저 옷 대타운이 너무 좋은가 봐요. 너무 예뻐요. 임민경 PD님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PD님 선곡 너무 잘해주셨어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저희 골수 애청자 항수경님께서 결혼 34주년이라고 축하해달라고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혹시 저희 보이는 라디오 동행하시는 분들, 저 액션이 뭐야? 하셨을 텐데, 수어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라는 수어입니다. 저 봐요. 얼마나 센스쟁이에요. 이렇게 축하송과 함께, 자, 저희 골수애청자 항수경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4년, 44년, 54년 함께 가요.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네, 감동이라고 피디님 정말 감사하다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자,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동행하시는 분들 인사드릴까요? 다냐님, 어머나, 이렇게 예쁜 말씀을. 자, 예쁜 목소리 들으면서 행복하게 출발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향수경님, 한 분 한 분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인사 나눠주시면서, 네. 그리고 저희 순천의 제 절친 박진희님, 정말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인사 함께 나누고 계시고요. 가수 김대훈님, 오늘도 똑같이 동행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박미주 반갑다는 얘기는 안 하고, 향수경님, 이렇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 왠지,
은근 서운한 마음이 들긴 한데 제가 오늘 골세청자니까 양보해드려야죠. 자, 김인선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저희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의 한승우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씩씩하게 또 등장해 주셨어요. 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저희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에는 서로 축하하느라고 참 보기 좋네요. 훈훈해요. 저희 거의 가족적인 분위기, 저희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죠. 지난주에요. 제가 오늘 좀 잘난 척할 일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우리 임 PD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희 가나게 FM 방송의 조회수를 제가 다 검색했지 뭐예요? 야, 제가 정말 이거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조회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저 조금 잘난 척 해도 되죠? 저희 PD님 앞에서 박수 치고 계세요. 자, 참 예쁜 사람들은 뭐를 해도 예뻐요. 미운 짓 해도 예뻐요. 자, 이런 게 바로 참 미운 짓 예쁜 짓이라는 그런 내용의 어떤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등장해 주신 김진님 반갑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함께 차 한잔 하시면서 음악 함께 듣도록 할게요. 자,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 가을도 이르고 겨울도 이르다 뭐 이런 표현들 하셨잖아요. 정말 지난주에는 정말 뜬금없이 첫눈이 오기도 했었고요. 여러분은 첫눈 오면 어떠신가요? 저는 이상하게도 그날 정말 불면증하고 싸우다가 겨우겨우 잠이 들었는데 정말 조금 자고 일어났거든요. 창문을 딱 보자마자 첫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손끝에 봉숭아 물이 남아있는데 첫눈이 내리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나 뭐 이런 말. 정말 물들이지도 않은 봉숭아 물을 마치 손끝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자,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마치 초승달처럼 이렇게 손끝에 있는 그런 그 봉숭아물 이렇게 걸려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내성에 남아있는 동심 자극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봉숭아물 한번 드려봐야겠어요. 좀 이른 첫눈이 내렸어서 다들 당황도 했었지만 그리고 또 당황과 함께 우리 반갑기도 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연인들 같으면 뭐 자기야 첫눈 온다 우리 만나자 뭐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의미부여하기 정말 좋은 그런 분위기였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추워진 날씨 때문에 월동 준비 못하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앞서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올가을에는 저희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에 옷을 꼭 입혀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못 입혀줬는데요.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과나무에 겨울옷을 입혀야겠습니다. 방법이 이렇게 뭐 집이라고 하나요? 지푸라기 이렇게 싸는 방법도 있고, 뭐 그것도 저것도 어려울 땐 정말 쉬운 거 있잖아요. 다이소에 가서 뽁뽁이 사서 이렇게 둘러서 묶어주면 된다라고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꼭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어깨 김장 다 담그셨나요, 혹시? 저한테 김장 담궜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김장 담궜냐고 물어보시는 것보다 김장 좀 드릴까요? 이런 말이 더 좋더라고요.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추 농사가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비가 좀 가을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벌써 이제 김장 뭐 조금 빠르게 담아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뭐 SNS를 피해서는 어렵겠구나. SNS의 역할이 정말 상당하구나. SNS로 주문받고 그리고 뭐 배송 정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흘러가는 가을, 도망가는 가을 한번 붙잡아 볼까요? 저희 페이스북에 방송 보이는 라디오 동행하시는 박진희님께서 센스 넘치는 선곡들 좀 보소. 와우라고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저희 PD님의 칭찬을 이렇게 돌아서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저희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담당 PD들이
자격이 바로 이런 센스입니다. 자, 앞에 저희 항상 고정을 하시는 서장호 PD님의 그 센스 넘치는 선곡을 듣다가 다시 오늘 미인 PD님, 임민경 PD님의 이 선곡을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저 역시도 오늘 그 감사한 마음 함께 동행해 볼게요. 자, 어쩌다 보니 정말 가을을 제대로 이렇게 만끽하지 못하고 보내는 건 아닌가 하는 가을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상하게 올가을은 왠지 모를 서운함과 뭔지 모를 그런 허전함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지난주에 와버린 그런 첫눈으로 인해서 괜한 이렇게 정서만 자극이 되고 누군가와 속삭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왠지 모를 감성 자극은 정말 이게 괜한 생활의 일탈을 좀 주기도 하잖아요. 그 일탈이 생활 일탈보다는 감성 일탈. 주말에 이렇게 낙엽을 봤는데 정말 마음이 푸근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 낙엽 소리도 좋지만 이렇게 안정된 가을이 겨울을 부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계절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생각의 추수, 우리가 수학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생각 수학을 좀 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관계에 대한 그런 수학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 그리고 자주 알지 않았었는데 모처럼의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대화를 좀 해봤는데 왠지 이분 나랑 코드가 좀 맞을 것 같아. 왠지 이분 나랑 마음 동행을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좀 정립이 되는 정립의 계절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가을과 이별을 잘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정말 성숙한 그런 가을을 보내고 또 겨울을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가랑 FM 100.3MHz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한잔할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라도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www.radiogfm.net에서 박미주와 한잔할까요? 들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라디오스, 팟빵, 가랑 FM 라디오에서 사용과 신청곡, 책 한 귀에 소개해드릴 책이나 그리고 책을 권장하시거나 아니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곡 그리고 사연 함께 하고 싶은 분 보내주셔도 되고요. 소개해드린 방법이 또 불편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010-5297-2047 번호로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신청곡으로 저희 프로그램 PD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 선곡해드려서 행복한 출발, 행복한 동행하는 그런 월요일 한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박미주의 책향기 시간이죠. 자, 그 책향기 시간에 사실 책을 선정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이번 달에 저희가 소개를 하는 이 책을 선정을 하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었지만 2015년도에 제가 후배로부터 이 책을 선물을 받아서 이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정말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사인을 해서 혹시 저희 보이는 라디오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시죠? 제가 여자 30이라는 여성의 나이가 30이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할까, 그리고 어떤 기준들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렇구나라는 고개 끄덕임도 함께 동반하게 되는 그런 책을 선정을 해서 11월 선정도서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선곡한 노래 한 곡 듣고 박미주의 책향기 시간 함께 만나도록 해요. 자, 그 책은 바로 라라원, 최미정 작가의 여자 30입니다. 박미주의 책향기. 성공한 사람들은 강연장에서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라고 한다. 그런데 회사에서 열정을 200% 쏟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 신입 시절 나는 인정받고 싶었다. 주목받는 신입. 될성부른 떡잎 피고 싶었다.
그러나 신입이 나서서 능력을 드러낼 만한 일은 없었다. 신입에게 떨어지는 일들은 낯을 세우기 좋은 일이 아니라 중요치 않은 것들이었다. 그나마 남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발표자료 만드는 것이어서 나는 그것에 열정을 모두 쏟아 만들었다. 윗분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왠지 씁쓸해 보였다. 왜냐하면 윗분께서 앞으로 저렇게 만들라는 언급을 슬쩍 하셨기 때문이다. 발표자료 하나로 주목받고 싶은 내 욕심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 집어넣은 것이 실수였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서너 차례 더 발표자료를 만들어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다 적어 넣어서 다음 것은 안전히 새로 만들어야 했다. 일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열정을 불살라 할 거리가 생겨 좋았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냉랭했다. 내 사랑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내용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나이 30 요즘에 경험을 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책 소개하자마자 저 반성했잖아요. 이 나라원 최미정 작가의 여자 서른에서의 어떤 생각 기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서술이 된 책인데요. 이 책을 오늘 소개를 하기 전에 잠시 오늘 저희 서창호 PD가 잠시 일이 있어서 오늘 대타로 기용이 된 우리 임민경 PD님 그런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뭐든 관심이 만드는 것 같다. 관심이 능력도 만드는 것 같고 관심이 결과도 만들어주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라떼족이 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어떤 성공 사례를 듣거나 무엇을 들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은 즉 관심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딱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갑자기 읽자마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자마자 갑자기 반성이 동행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잔소리가 라떼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잔소리가 그렇잖아요. 그 소리가 옳지 않은 소리여서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맞는 소리지만 매번 같은 내용에 같은 핵심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괜한 실증이 나기도 하고 내가 저 소리를 왜 또 들어야 돼. 우리 엄마도 집에서 나한테 저랬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도 나한테 저랬었는데 우리 상사도 저랬는데 이렇게 동일시되는 그런 내용들의 의미. 하지만 이런 게 있죠. 다 같은 소리인데도 앞에 말씀드린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왠지 같은 얘기인데도 같은 얘기를 같이 듣는데도 왠지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왠지 내 귀를 열게 하고 그 열린 귀로 인해서 내 마음의 귀를 다시 열리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정립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을 만나기까지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그때가 바로 나의 어떤 열정의 시작이 다시 도둠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 들으시면서 맞아. 그랬었어. 그렇기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작은 정말 미미한 그런 공감이 바로 관심의 시작이 또다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모든 게 요즘에는 사실 코로나를 많이 핑계를 우리가 잡기도 했지만 핑계라기보다는 어느 이유가 되어서 무엇을 할 때 발목을 잡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라는 것은 감수하면서 이 얘기잖아요. 그 감수하면서의 내용도 정말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일들을 정말 난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하는 일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소신도 전달이 잘 되고 상대방의 마음 잘 돼도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너무 라디오나 인터넷 방송에서 자주 들려오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이 부르죠. 저희 방송동행 함께 있어서 더 반갑네요. 자, 김대훈의 내 마지막 날에 함께 들어요. 고마웠다. 사랑이 나를 떠나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 주었어. 인생아 고마웠다. 그것은 내 몫이라고 나에게 말해주었어.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주라. 해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고마웠다. 빈몸으로 태어나고 많은 걸 채워주고 빈몸으로 보내주었어.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주라. 해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말해주라. 인생아 고마웠다. 인생아 내 인생아 참 고마웠다. 인생아 사랑한다. 인생아 사랑한다. 인맥 참 중요하다.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연, 지연, 혈연. 그렇게 할 만큼 인맥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한다.
도코다이로 혼자 성공하겠다고 덤벼들어도 쉽지 않고 설령 타인의 평가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다 해도 뭘 좀 하려고 하면 소위 평판 확인을 당하기 십상이다. 이러니 이 좁은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인맥 관리에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어느덧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번호가 수백 개가 넘고 명함첩이 넘어 명함첩을 3개쯤 살 무렵 내게도 이 정도의 인맥이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그러나 그 인맥이라는 것도 근육과 똑같았다. 한창 운동을 해서 근육을 관리할 때는 배에 볶음 비스무름한 것도 생기고 팔에도 창근육이 붙는다. 이 근육이 1, 2년은 버텨줄지 모르지만 운동을 안 하고 팽팽 놀며 방치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며 지방만 남는다. 설익은 연주 실력과도 비슷하다. 34살부터 가야금을 배웠다. 오랜 꿈이었는데 가야금을 배워보니 손가락이 여간 아픈 것이 아니었다. 집게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터졌다가 굳은 살이 바뀌는 과정이 몇 번 반복되었다. 그러면서 미량아리랑 꼭두각시도 연주할 수 있게 되고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가였던 오나라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굳은 살 좀 안 베길 줄 알았더니 다시 물집이 잡히고 원래도 부족했던 솜씨에 손가락이 아프니 더 죽자는 소리가 나왔다. 2주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원장님이 인자한 미소로 이야기하셨다. 원래 채우기는 어려워도 비우기는 쉬운 법이죠. 어느 정도 가야금을 뜯고 탈 수 있게 되는 것보다 그걸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내 손길에 붙잡아. 야, 인맥. 네.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이 여자 서른이라는 뭐 30대 여성의 어떤 그 생각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립되어 있는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을 기준하면서 소개를 하는 책이지만 인맥 관리, 사람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나이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회활동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연지연, 혈연에 치여서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방송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학연지연, 인맥이 있는 사람은 뭐 어떻고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이런 공감이 함께 동행이 되면서 공감이 동행이 된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경험은 사실, 슬픈 경험이지만, 한 번쯤은, 두 번쯤은 해봐야 할 경험이 아닌가. 그래야지만이 사람 관계에 대한 소중한 그런 관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도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같이 동행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막 저희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는 파주의 소신언론 김준혜 국장님, 파주민보 김준혜 국장님께서 돌아댕기대 이제 들어왔네요 하면서 방황하다 오셨다라고 해주셨어요. 왜 방황하셨어요? 잘 찾아오셨어야지. 자, 그리고 오산에 저희 정말 봉사천사 박미순 회장님, 저 머리 예뻐요? 고맙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잘랐어요. 머리를 잘랐다 하면 안 되죠? 머리를 끊었어요. 예, 이렇게 머리를 좀 미용실에서 했는데 아직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짧아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시면서, 뭐, 좀 안 예쁘다고, 안 예뻐도 예쁘다라고 말해주는, 이것도 뭐, 좋죠. 저는 이런 게 저는 좋습니다. 뭐, 살짝 조금 그렇게 거짓말 좀 해줬다고 해서,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제가 기분 좋잖아요. 네. 자, 그렇게 오늘 박미지의 책향기 시간은 끝을 내고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박미지 책향기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고요.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미지와 차 한잔할까 해서 책향기 꾸며가도록 할게요. 청취자 들어온 문자 사연 소개할게요.
지난주에 첫눈이 와버려서 망했어요. 첫눈 오면 큰딸에게 요즘 유행하는 뽀글이 점퍼 사주기로 했는데 요즘 지 친구들은 다 입고 다닌다고 큰딸애가 첫눈 오는 날 친구들이 다 뽀글이 입고 만나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눈치 없는 엄마가 첫눈이 이렇게 빨리 오겠나 싶어서 미루다가 첫눈이 오고 나서야 사줬는데 막상 첫눈 오는 날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더욱 불안하더라고요. 수능 준비 중이라 돌아다니도 못하건만 그 뽀글이를 학원에 입고 가서 뭐를 어쩐다고 그러는가 싶었는데 이런 게 아이들 정서겠지요? 그래도 별 수 없지 뭐 하면서 미안해하는 엄마를 오히려 위로하며 이왕 사는 거 동생도 함께 사달라네요. 우리 딸 착하지요? 저희 딸 수능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주세요. 고양시 향동에서 김수연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자, 김수연님 따님, 네, 올해 정말 며칠 안 남았죠. 수능 화이팅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엿을 보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기도할게요. 네. 두 번째 사연 소개할게요. 오늘 새마을 김장 봉사가 있어서 운동장에 모두 모여 김장을 합니다. 어제 약 30여 명의 각 마을 새마을 회장님들이 모두 모여 소금에 절이고 오는데 저걸 김치를 담고 어른들께 드릴 생각을 하니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아침 7시 30분부터 모여하기로 했는데 아마 보쌈도 맛있게 먹으면서 할 것 같아요. 자, 교수님 김장하셨죠? 오늘도 보람 선물 받을 거 생각하니 추운 아침에 나가랬지만 마음부터 행복해집니다. 금천구에서 김금옥님 사연입니다. 자, 저희 라디오 마지막 코너 전하지 못할 말 사연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7년여를 보살펴 오던 동네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제겐 어쩌면 전생에 진짜 엄마였을지도 모르는 어머니. 7년 전 44살 늦은 결혼에 임신이 힘들었던 저는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불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몹시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던 성당에만 매달리게 되고 매일 울면서 성당에 앉아 기도하는 저를 보신 어머니께서 어느 날은 제게 사정을 물으시더니 기도를 함께 하자시며 그날부터 늘 저보다 먼저 나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때가 결혼 6년이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할까봐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기도를 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 아무 걱정 말고 하느님께서 보내주실 때가 되면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 이번엔 한의원에 함께 가보자 하시며 뭐에 홀린 듯 아쉬운 입장이라 어머니를 따라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임신하셨어요?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 그 길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임신 10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게 이런 선물 같은 일이 있는지 그때부터 저는 그분을 어머니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저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어머니는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제 아이에게도 할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도 되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는 제게도 남편에게도 저희 7살 아들에게도 늦은 출산으로 힘들었을 때 기도로 저를 손잡아 주신 제 친어머니가 되셔서 그 감사함은 어머니 80번째 생신이신 이번 주에 저희는 성당 가족들과 이웃분들을 모시고 조촐한 파티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저 잘한 거죠. 코로나로 안전하지 않지만 조심해서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잘할게요. 신수동에서 고경희님 사연이세요. 정말 저 감동했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정말 인연이 이렇게도 만들어지는 거죠. 어머니 전생에 정말 어머니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80번째 네 저희 고경희님 어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한 팔순잔치 하시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로 함께 얻게 된 아들의 정말 씩씩하고 건강한 성장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자, 그 어머니께 항상 늘 자식들이 미안한 마음이 있죠. 김건모의 미안해요 들으면서 우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 대타 방송으로 함께 고생해주신 미녀 PD 임민경 PD님 고생하셨고요. 저희 방송 동행하신 저희 애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박미주였고요. 가나 FM 팟빵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동행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여러분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그대는 나만의 등불이여 어둡고 험한 세상 밝게 비춰